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일극체의 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무극체의 도수와 한극체의 도수, 월극체의 도수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음양의 변화 원리를 보고 말을 하는데, 태음정사와 태양정사의 얘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던 무극체의 도수와 한극체의 도수와 월극체의 도수까지 공부를 하고 일극체의 도수까지 합쳐서 공부를 해가지고 왜 이 부분에서 10장 전후편에서 사상분체도수가 등장을 하게 되었는가, 이런 걸 이제 정역적인 원리와 결부시켜서 설명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 시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극체의 도수와 한극체의 도수와 월극체의 도수까지 말씀을 드리고 일극체의 도수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극체의 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왜 이 사상분체 도수가 등장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정력의 원리와 결부시켜서 또 정리를 해가지고 그 정력의 구성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돕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극체의 도수입니다. 원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일극체의 도수라. 이 일극체의 도수가 일극이 체의 자리에 가는 성도를 하게 되는 그 도수를 일극체의 도수라고 합니다. 그 성도 도수의 과정이 병오, 갑인, 무오, 병인, 임인, 신해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신해로 이루어져 가지고 성도는 36도에서 이루어지는데, 성도를 하는 과정이 병오, 갑인, 무오, 병인, 임인, 신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 각설에 가서 설명 말씀을 드리고 일단 기본적인 해석을 갖다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일극의 체의도수라. 일극의 체의도수라 병오에서 포를 합니다. 포태, 양생, 성, 종의 성도 가정의 단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성도 단계의 과정을 결부시키면 병오에서 포를 합니다. 나중에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병오 7도에서 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인에서 태하고 무오에서 길러져 가지고 병인에서 생하고 임인에서 성해가지고 신해에서 끝이 난다. 이것이 성도의 과정이다. 그래서 성도 과정과 성도를 이루는 도수하고는 물론 같은 의미지만 이해는 조금 달리 해야 된다. 지난번에 무극체의 도수와 한극체의 도수와 월극체의 도수를 설명 말씀드릴 때 그 원리는 똑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해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극체의 도수라는 것은 해일자를 썼으니까 태양도수입니다. 월극체의 도수라고 하는 것은 달을 자를 썼으니까 태음도수고, 일극체의 도수라는 건 태양도수를 보고 말한다. 그래서 태양도수인 일극체의 성도도수, 성도의 과정과 도수를 설명하고 있다. 과정은 좀 전에 저희들이 확인해 했던 것이 그게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극체의 도수는 병오, 갑인, 무오, 병인, 임인, 신해, 이것이 성도의 과정이라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과정이라 기위도수가 이루어지는 날 기해의 7도에서 17도라고 하는데 그 한일자는 그 말입니다. 단 7도라는 뜻입니다. 단 7도에서 포하고 15도에서 태하고 19도에서 양하고 27도에서
자, 병인에서 활을 해가지고 36도를 갖다가 띄어야 됩니다. 36도를 갖다가 띄게 되는데 36도를 띄어가지고 자, 이민에서 생해가지고 시내에서 성도를 갖다가 이루는 과정을 갖는다. 36도를 왜 띄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 부분 앞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깐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주역에서 자, 성갑삼일과 후갑삼일이라는 설명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성갑삼일과 후갑삼일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하는 거죠. 이 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갑보다 나중에 3일, 그러면 갑을 병정이 되겠죠. 요것이 자, 후갑삼일입니다. 요것이. 그러고 갑보다 먼저 3일이 먼저 선자를 써가지고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개겠죠. 그래서 신, 자, 인, 개입니다. 요건 갑보다 먼저 3일이라 성갑 3일이라고 하고, 요건 가구고, 신인계는 가구고, 갑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고, 을병정은 미래입니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거죠. 처음 시작하는 거라 이 글귀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삼풍곡계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삼풍곡계라는 데서 나왔는데 이 고자가 독고자입니다. 쟁반위에 벌레가 3마리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병폐, 비효율 이런 등등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자, 개혁하는, 조금 이제 표현이 강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면 수정 보완하는 이치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삼풍곡계고, 이 삼풍곡계 괴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약 1시간 가까이 설명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풍송계. 자, 중풍송계. 여기서는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 중풍송계에서는 성경삼일과 후경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삼일과 후경삼일입니다. 자, 그 36도를 왜 띄어야 되느냐? 여기 있는 삼풍곡계와 중풍송계를 선우천으로 구분을 한다면 삼풍곡계가 선천의 성정을 갖고 있고 중풍송계는 후천의 성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식간지로 따졌을 때, 이 육식간지로 따졌을 때 갑에서 저 경까지, 이까지가 36도입니다. 그래서 36도를 띄게 되는데 왜 36도를 띄어야 되느냐? 자, 도학적인 의미에서는 선천을 극복해야 후천으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천을 극복하지 못하면 후천으로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 육식갑자와 역수를 결부시켜서 얘기를 한다면 자, 갑에서 경까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6도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에서 경, 선천에서 후천으로 변천에 가는데 36도를 건너뛰어야 된다. 그 건너뛰어야 되는 것 때문에 정력에서 그런 용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저도 감히 이러한 36도에 대해서 이 36도가 어떤 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바깥에서 36 허도수라는 말도 씁니다. 비례자입니다. 그래서 이 36도를 갖다가 건너뛰어야 36도의 허도수를 건너뛰어야 선천에서 후천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36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먼저 보시면 경자 제1도에서 경자 1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7도인 병호에서 포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갑인에서 태를 하고 19도인 무호에서 양을 하고 병인에서 화를 하는데 저 병인에서 36도를 그대로 뛴다는 얘기입니다. 선천에서 후천으로 가기 위해서 36도를 갖다가 띄어서 시내에서 성을 이룬다. 이룰 성자니까 성도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일극체의도수라고 하는 것은 병호, 갑인, 무호, 병인, 이민, 신해가 바로 성도의 가정인데 이민에서 생해가지고 27도 병인에서 화해가지고 36도를 띄어서 이민에 와가지고 생하고 신해에 와서 성도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36도를 띄어야 되는가? 그 얘기는 주역을 근거로 하면 성갑3일과 후갑3일을 기준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정력에서는 36도를 건너야 된다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력적인 논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 논거를 밝혀뒀기 때문에 주역에 대한 내용을 결부시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말씀 드렸고 과거에도 주역과 결부시켜서 설명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래서 성도의 가정이 일극체의도수의 성도의 가정이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36도에서 성도를 하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원문을 읽겠습니다. 초조일도는 무리유이니라. 이 그림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으로 가지고 글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자가 1도입니다. 경자가 1도인데 초1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자 이전의 궁이 기해궁이고 무술궁입니다. 무술궁이라고 하는 것은 무술과 기해궁이라고 하는 것은 선우천을 나타낼 뿐더러 또 일극체의도수의 어떤 본궁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초조일도는 경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무술과 기해가 초조일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초조일도는 무이윤이라. 원문을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일 이복이니라. 이 수는 36이다. 일극체의도수 성도도수가 36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36이니라 태양지정 일극체의도수 36도에 대한 설명이고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조일도 무이유라는 말도 있고 조금 있다가 또 설명 말씀을 첨가해 드리겠습니다만 초조일도 유이무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은 없을 무자 말미암을 이자 있을 유자라 없지만 있다는 뜻입니다. 유무이는 있지만 없다는 뜻입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태음은
초일도인 경자에서 포를 해가지고 초조일도는 경자에서 도전을 하면 기회가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자에서 도전을 하면 거꾸로 가면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초조일도는 무이유다. 이래서 자 7일 이복이니라 이수는 36이니라. 원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초조일도라는 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로 기회와 무술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초조일도는 무이유다. 없어도 있느니라. 그 얘기는 경자가 없어도 기회는 있다는 뜻입니다. 초일도인 경자가 없어도 자 초조일도인 기회나 무술, 특히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무이유라고 한 것입니다. 없어도 있다. 경자가 없어도 기회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이랑 결부시켜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일 이복이니라. 7일 이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원리로 따지면은 지례복계의 7일 내복 원리와 같습니다. 7일 만에 자 소인이 판치는 세상 7일 동안에 그 세상에서 자기 반성을 하고 노력하고 진실로 회개 반성을 하면 분자지도는 돌아온다는 게 7일 내복 원리였습니다. 근데 정력에서는 7일 이복이라고 해가지고 각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천간으로 따져보겠습니다. 갑을병정 무입니다. 갑을병정 무기 7번째가 경이죠. 갑에서 경으로 오는 겁니다. 삼풍곡계 갑에서 중풍송계 경으로 오는데 36도입니다. 그냥 천간으로 따지게 되면 갑을 병정 무기 경이라 7번째 경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7일 이복이니라 이수는 36이니라 성도 도수가 36이다. 간단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설로 들어와서 초조일도 무이유다. 그래서 이제 초조일도는 있어도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일극체이도수기 때문에 태양도수를 갖다가 따지고 있는 겁니다. 태양도수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태양도수인 경우에는 자 17도인 이럴 때 저 1이라는 건 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단 7도. 단 7도인 병호에서 포를 해가지고 포를 함으로 초조일도는 기회가 되는데 초조일도는 경자궁이 없어도 기회가 있다는 뜻이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경자궁이 없어도 기회궁은 있다라는 것이 바로 무이유다. 경자는 없을 무자를 써서 없어도 기회가 있다. 있을 유자로. 그래서 경자가 없어도 기회가 있다는 뜻이라고 이제 이해를 갖다가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달정사로 보시면 달이라고 하는 것은 외면은 보이지 않지만 안은 보이는 이치다. 그래서 윤곽이 뚜렷하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달 속이 환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없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달이 보이지 않는 그 날짜가 5일이라고 저희들이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28, 29, 30, 1, 2, 5일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건 땅에서 보이지 않을 뿐 실제로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도 무이유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 보이지만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있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7일 이복은 자 이수 36이니라 7일이 회복하는 도수가 일극체의 도수 36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7일 이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갑, 을, 병정, 무, 기 7번째 격을 말한다. 이것이 7일 이복이다. 그래서 7도 만에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7도 만에 회복하는 도수가 일극체의 도수인 36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정력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다른 학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역학이라고 하는 거, 주역 공부라는 거, 정력 공부라는 건 전체와 부분을 그 상관성을 잘 이해해 가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일극체의 도수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 4가지가 사상분체 도수지 않습니까? 왜 사상분체 도수가 뜬금없이 나오게 됐는가? 뜬금없이 나오게 된 게 아닙니다. 자, 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력의 중점적인 내용이 금화교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금화교역. 이 금화교역을 통해 가지고 선우천 변화원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하도낙서의 금과 화의 자리가 바뀌어 가지고 선우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우천 변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금화정력의 세상, 후천의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금화정력의 세계, 이것이 이루어진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력 내용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전부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부를 해왔던 건 금화교역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금화교역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조금 더 구분을 한다면 금화일송에서부터 금화오송까지 금화교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내용을 찬미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찬미하고 노래를 갖다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화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달정사에 대한 얘기, 사력변화에 대한 얘기, 지축변화에 대한 얘기, 조석지리에 대한 얘기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띄엄띄엄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선우천 변화원리에서 물론 하도낙서의 원리죠. 하도낙서의 원리가 변화가 되는, 그래서 엄격하게 따지면 낙서의 금자리와 하도의 화자리가 바뀐 거죠. 그것이 금화교역입니다. 그래서 금화교역 이후에 낙서에서 하도로 변화되는 걸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체용의 관계가 변화되는 공부도 저희들이 해서 선천에서는 낙서가 용이었는데 후천에서는 하도가 용이다. 체용 관계가 변화된다는 것도 공부를 했습니다. 체용 관계를 변화되는 걸 갖다가 공부를 하고, 조석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선우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조석지리의 변화도 가지고 오게 된다.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조석지리의 변화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 전부 다가 정력의 핵심적인 내용이 첫 번째가 금화교역이고 두 번째가 선우천 변화 원리며 세 번째가 금화정력의 세상에 대한 얘기라면 이 공부를 마치고 나서 곧바로 저희들은 여기 있는 선우천 변화 원리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지축의 변화와의 상관성을 공부하는 것도 선천에서는 물과 불입니다. 수화가 만물을 지배했는데 그 수화가 바로 자오입니다. 자, 그래서 선천에는 수화가 만물을 갖다가 섭리했는데 그것이 바로 지지로 말하면 자와 오의 얘기였고 선천이 후천으로 바뀌게 됨으로써 수화가 만물을 갖다가 섭리하던 것이 미토, 자, 축토와 미토, 수화가 물러가고 축토와 미토가 섭리를 한다. 그래서 자, 축토와 미토가 이게 토입니다. 이것이 만물을 섭리하게 된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그 구절에서 생각나실 겁니다. 아마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 축토가 축이 또 축궁이 왕운하니, 자, 축궁이 얻을덕자에 왕성할 왕자를 써가지고 축궁이 왕성함을 얻으니까 자궁이 뭐 했습니까? 물러가더라. 퇴위하더라. 이래서 축궁이 왕성함을 얻으니까 자궁이 물러가기 때문에 선천에서는 수화가 자오가 중심이었는데 후천에서는 축미토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지축이 정립을 한다 안 한다와 연관성을 갖다가 갖게 되었던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흐름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흐름을 잘 이해해 주셔가지고 자, 이 금화교역에 대해서는 노래로 하고 옛 고시나 고사를 통해 가지고 금화교역에 대한 칭송을 노래를 함으로써 그것이 금화 1송과 1송에서부터 금화 5송까지였습니다. 정력의 구성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서 하도낙서의 변화에 대한 거, 채용관계의 변화에 대한 거, 조석지리의 변화에 대한 거, 지축의 변화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이 등장을 하게 됐던 겁니다. 아, 그래서 금화교역 1송에서 5송이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들이 거론이 되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어디에 있더라? 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물론 이제 더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만은 선우천 변화 원리 내용 중에 지축의 변화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 그걸 오운육기를 지지와 결부시켜 보니까 선천에는 물과 불이 섭리를 했는데 후천에는 중앙토가 섭립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자, 수와 불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따지면 자와 오가 되고, 자, 토는 축토와 미토가 자, 토가 됩니다. 그래서 자가 여기 있고 오가 여기 있어서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있고, 자, 여기에 축이 있었죠. 여기에 축이 있었는데 이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서 자, 돌다가 축궁이 덕왕하고 자궁이 자리를 갖다가 자리를 물러가니까 축궁이 여기 있었거든요. 축궁이 여기 있었습니다. 자궁이 물러나고 축궁이 자리를 서니까 기울어서 자전을 하던 지구가 바로 서게 된다는 그런 상관성을 얘기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선우천 변화로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 시간하고 이번 시간하고 저희들이 사상분체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상분체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 무극체의 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또 황극체의 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월극체의 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나머지 부분인 일극체의 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상분체 도수 61도, 30도, 32도, 36도를 무극체의도수 61도, 한극체의도수 30도, 월극체의도수 32도, 일극체의도수 36도를 합치니까 그 수를 합치니까 사상분체도수 159가 나온 거죠. 사상분체도수 159가 나오고 이런 추연수 216을 합치니까 275라고 하는, 자, 375죠. 375라고 하는 원역기수가 나왔습니다. 이 원역기수에서 15를 전공시키니까 하도낙서의 중심수 시가오를 전공시키니 360의 새로운 책력으로 가지고 이루어지는 360도의 새로운 세상, 후천의 세상이 이루어지는, 정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우천 변화의 원리를 통해서 자, 과거에는 낙서가 선천이었고 참 하도가 선천이고 낙서가 후천이었습니다. 정력에서는 선천이었던 하도가 후천이 되는 거죠. 또 선천의 용이었던 낙서가 자, 후천의 체가 된다고 합니다. 자, 낙서에서 하도로 변화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낙서는 선천에서는 자, 용이었는데 후천에서는 체가 된다. 또 하도는 선천에서는 체였는데 후천에서는 용이 된다. 이 말이 바로 체용관계의 전환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갖고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달정사도 마찬가지죠. 자, 선천에서는 초하루에서 15일까지가 선천달정사였습니다. 16일에서 30일까지가 후천달정사죠. 그런데 선우천 변화를 통해 가지고 자, 선천의 초하루가 후천의 16일이 되고 후천의 16일이 선천의 초하루가 된다는 겁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조석지리의 변화, 지축의 변화, 사상분체도수의 변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360의 새로운 세상, 그래서 360의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선우천 변화를 통해 가지고 금화정력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그 얘기에 과정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지 않는가 싶습니다. 선우천 변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금화정력의 세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정력의 구성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적 내용이 이 세 가지라고 몇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도낙서의 변화, 채용의 전환, 조석질이, 지축의 변화, 사상분체도수의 변화, 이런 걸 이해해 주시면 더 빨리 이해가 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 정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역에서는 근책수 216과 곤책수 144를 합쳐서 근곤책수절에서 대사상편 9장에서 자, 근곤책수절에서 자, 1년기수가 360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 사상수에서 양은 9가 극한수지 않습니까? 36이고 음은 사상수에서 6, 태음이죠. 그래서 24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6효를 갖다가 성하게 되면 자, 6효를 성하게 되면 216과 144가 나와서 이걸 합치게 되면 360이라 대사상편 9장에서 자, 1년 기수가 360일이다. 근곤책수절이 자, 360일이 1년직이다. 그래서 그때는 기간기자를 썼는데 기간기자나 돌기자나 의미로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기라고 하는 것은 1년 기수를 보고 말하죠. 그래서 주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역에서는 자, 여기 있는 사상분체도수의 합이 159입니다. 그리고 이런 추연수 216을 합쳐 375고 15가 전공되니까 360일이 되지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사력 변화의 원리와 직결되지 않습니까? 사력 변화의 원리와 직결이 돼 가지고 자, 원역이 375도에서 자, 윤역이 366 요직이죠. 자, 그리고 순직이 365일 4분의 1. 그리고 360일의 세상. 이것이 사력 변화의 원리이지 않습니까? 이에서 우리가 왜 360일이라고 하는 걸 그처럼 강조를 했겠습니까? 이 과정을 거쳐서 360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렸는데 조금 좀 더 이해가 가셨지 않느냐. 정력의 구성을 갖다가 요약하면 이런 3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금화교역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가 선우천 변화의 얘기고, 세 번째가 금화정력의 세계에 대한 얘기라고 이번 시간만 해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화교역을 통해서 선우천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자, 낙서와 하도의 변화, 채용관계의 변화, 조석지리의 변화, 지축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부를 해오고 또 선천달정사와 후천달정사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해왔습니다. 아, 이 부분은 선천달정사, 후천달정사에 대한 얘기고 이 부분은 조석지리에 대한 얘기구나. 물론 따로따로 떼서 공부를 하시더라도 나중에 연결은 되겠죠. 그런데 이런 범주 안에서 우리가 배워 공부를 해나갔다는 걸 전체적인 걸 이해하시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사상분체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무극체의도수, 한극체의도수, 월극체의도수는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던 거고 이번 시간에 일극체의도수를 공부를 했습니다. 자, 지축변화 얘기하다가 오운육기와 자, 지축변화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무극체의도수, 한극체의도수가 나왔느냐. 자, 이 자체를 얘기하고자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가 바로 사상분체도수를 이루고, 사상분체도수가 바로 합하면 159죠. 그리고 이런 추연수 216과 합치면 원역지수 375가 되고 15를 전공하면 새로운 후천의 세상의 책력인 360, 후천 세계의 책력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죠. 후천 세계의 책력을 얘기하고, 이것이 저희들이 앞에서 배웠던, 또 공부했던 사력변화의 원리가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력변화의 원리는 원역 375도에서 자 360, 윤역 366이죠. 자, 요직입니다. 순직이 365일 4분의 1. 그리고 360의 정력기수입니다. 정력에 자, 이제 공부해 나가다 보면 나옵니다. 자, 윤역만 쓰겠는가? 계속 윤역만 쓰리요. 언젠가는 360을 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후천의 세상이 오게 된다고 정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찍 오느냐 늦게 오느냐는, 언제 오느냐는 판가름하기가 어렵다고 써놨지요. 자, 그래서 자, 이 새로운 세상, 정력의 세상의 어떤 책력, 그래서 이런 거와 전체적인 것과 연관성을 갖다가 결부시켜 놓고 부분을 이해하시고, 또 그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부해 나가시려고 해야 정력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밖에도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공부해 왔던 방식으로는 그 방식이 이해가 조금 빨랐던 방식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저희들이 일극체이도수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또 36도를 건너뛰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전에 수업했던 내용을 상기시키도록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조금 전체적인 걸 갖다가 정리해 내기 위해서 이런 연관성을 갖다가 갖고 있다. 그냥 구성으로 따져서 자, 몇 장은 조서지리에 대한 얘기고, 몇 장은 지축변화에 대한 얘기고, 몇 장은 사상 분체도수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일관성 있게 연결이 다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정력을 공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정력 일극체이도수에 대해서 공부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칠판에다가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저러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연관성을 갖다가 유념하시면서 부분을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갖다가 말씀을 갖다가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웅위 원천하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말미에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이 정력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한 번 더 염두에 두시고 또 책을 읽어보셔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